안녕하세요. Y컴퍼니 대표 유창환입니다. 오늘은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프로젝트 여의도 234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투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7년 전 지어졌던 여의도 63빌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했을까요? 큰 부를 가져다 줬을 겁니다. 자, 이게 뭐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여의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동여의도와 여의도 공원을 기점으로 서여의도, 동여의도 이렇게 나뉘죠. 서여의도에는 뭐 국회의사당이 있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사당이 가린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층고 제한을 했죠. 14층 높이 이상으로는 짓지 못하게. 이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. 자, 동여의도는 층고 제한이 없죠. 그러다 보니까 뭐 IFC몰이라든지 뭐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이 주변으로 들어서게 되죠. 여의도 234가 들어가는 부지는 어디냐? 바로 이 위치입니다. IFC몰 바로 옆쪽으로. 자, 입지는 뭐 최고라고 봐야죠. 7층 이상에서는 한강 조망이 되고 여의도 공원 7만 평, 센트럴파크의 4분의 1 되는 여의도 공원을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조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와 최고의 조망을 가진 자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? 레지던스, 최고급 레지던스가 국내 최고급 레지던스가 들어오게 되죠. 요 뒤쪽으로는 뭐 업무시설들이 있고요. 여기로는 뭐 오래된 아파트 단지, 뭐 시범단지라든지, 뭐 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있죠. 자,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 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소득을 내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냐? 뭐 입지는 대충 이렇게 보고, 그래, 여의도공원 바로 앞이고 한강이 보이고 뭐 영구 조망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개념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상품이냐,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 건물을 뭐 국내에서 7번째로 높은 건물이죠. 57층, 지하 6층. 63빌딩보다도 층고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한 250m 높이로 지어지는 건데, 여기 이제는 뭐 객실이 348개가 들어와요. 348개가 들어오는데 무슨 개념이냐면은, 자, 시행사에서 이 땅을 구매를 했어요. 여기가 NH 옛날 투자증권자였죠.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348분한테 이거를 구매하시는 348 같이 개발을 하자, 투자를 하세요. 실질적으로 이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. 이 건물에 대해서 투자를 해갖고 뭐 1인당 뭐 20억,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투자를 하세요. 이 건물 57층으로 기가 막힌 레지던스 호텔을 지을 테니까 투자를 하세요. 주주가 되는 거죠. 실질적으로 주주가 되는 거죠. 이 348분, 선택된 348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. 국내에서 7번째로 높고, 호텔 중에서는 시그니엘 빼고는 가장 높은 호텔이 되겠죠. 20억을 투자를 하세요. 미래 가치 좋고 땅값 오를 거고, 뭐 앞으로 뭐 코로나 시대 풀리고 뭐 관광객들 들어오고 하면은 가동률도 높아져서 수익도 날 겁니다. 340분이 투자를 하겠죠. 투자를 해서 건물이 57층으로 올라갑니다. 자,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 분양을 하는 거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어떻게, 여러분들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, 이거를 그 주택으로 보고 오피스텔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럼 투자에 실패하세요. 내가 들어가서 여기 뭐 한강도 보이는 데 가서 살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처럼 뭐 전세를 들어와갖고 전세대금 대출을 갭투자, 이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. 여기는 레지던스,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. 생숙입니다.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들어가서 뭐 살 수도 있고, 물론 중단기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. 6개월이든 1년이든 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가장 좋은 입지, 가장 전망을 가진 곳에
이 빌딩을 짓는데 내가 348명의 주주로서 20억, 예를 들어서 20억가량을 투자하고 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분배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게 뭐냐? 여러분들 많이 뭐 강원도 양양, 뭐 속초, 강릉 이런 데 많이 투자해 보셨죠?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호텔이 들어온다. 컨셉은 이거예요. 내가 이 빌딩에 348명 주주로서 20억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20억에서 은행이 물론 60%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한 8억 정도 투자를 해갖고 그래 좋은 위치에 내 최고급 호텔에 투자를 하자. 그래서 뭐 한강 보이고 여의도공원 바로 앞에 있는 사이드 환호실을 내가 계약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3,500으로 계약을 합니다.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날 것이냐? 이 호텔 방을 팔고 전체 호텔 방을 팔 가동률에 따라서 소득이 나면 운영사에 와 여러분들이 주주분들이 분배를 하겠죠. 분배가 들어가는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 여의도 앞에 전망 좋고 입지 좋은 지하철역 가까운 거 뭐 현대백화점 몇 개 있고 뭐 IFC몰 옆에 있는 이 건물에 내가 투자를 하자. 장기적으로 보고 건물의 가치는 오를 거고 땅값도 오를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자.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60% 12억 대출을 받고 내 돈 8억을 투자해서 투자를 했는데 8억에 대한 이자 12억에 대한 이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.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거는 기정사실이죠.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이거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맨날 마이너스를 내 돈 꼬라 박으면서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죠. 20년, 30년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3빌딩 지은 지가 37년 됐는데 그 당시 1985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구매를 했다. 뭐 이런 컨셉으로 63빌딩은 업무용 사무실이지만 이런 컨셉으로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떼부자 되셨을 거예요. 떼부자 되셨을 거예요.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면. 자, 이걸 내가 30년 가져갈 건데 뭐 100년도 가져갈 수 있죠. 자손 되게 가져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래도 소득은 큰 소득은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은행 이자 이상은 나와야지 나도 투자를 할 거 아니냐. 그럼 이걸 또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. 그래 좋다.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57층 빌딩에 내가 한 지분을 가지고 뭐 내 돈 8억을 투자해갖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은행 이자 이상의 소득만 난다면 난 투자할 용의가 있다.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. 자, 말씀드렸죠? 호텔입니다. 운영사 아직 정해진 게 굉장히 좀 극비리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운영사 정해지지 않았죠? 근데 국내 가장 높은 호텔인 이 호텔에 운영사가 어디가 들어올까요? 뭐 예상해보자고. 예를 들어서 뭐 포시즌, 뭐 반얀트리, 인터컨티넨탈 뭐 이런 유수 진짜 뭐 7성급 이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운영사들이 들어오겠죠. 이런 운영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완공되는 게 4년 후입니다. 4년 후. 자, 방 하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,201을 받았는데 32층에 내 돈 8억을 여기다 태웠습니다. 은행에서 뭐 12억 대출을 받고 8억에 대한 만약 내 돈 8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충 보면 뭐 3% 이자를 받았다. 그럼 뭐 38에 24 월간 200만원 정도 소득이 나겠죠. 안정적인 소득이. 자, 12억 대출 받은 거 4년 뒤에 예를 들어서 뭐 5%의 이자를 줘야 된다 은행에. 그러면은 600, 6천이니까 50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의 소득. 자, 그러면은 이 3,201로 해서 미니멈 700이란 소득이 나와야 700이란 소득이 나와야지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200이란 안정적인 소득,
은행에 지급해 60% 대출받은 500이란 돈. 그래야 뭐 또이또이 하는 거 아니냐. 물론 이 8억이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 평균 뭐 5%에서 6% 이상 연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2%, 매년 2%에서 3%의 내 자산은 줄어들어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기능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. 이 땅값은 오르고 객실료도 오르고 건물의 가치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여의도 땅값이 뭐 연간 20% 이상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. 여기 땅의 지분은 내가 못해도 뭐 두세 평은 지분으로 가지고 있겠죠. 이것만 해도 뭐 10억대가 넘는 거니까요. 자, 내가 20년, 30년 장기 투자로 이걸 가져가는데 내 돈을 그래도 월간 이 3,201호에서 1호에서 월간 700만 원의 소득은 나야지 그래도 되지 않나. 자, 보시자고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서울 시그니엘 호텔이 이렇게 져졌는데 뭐 밑에는 쇼핑센터, 뭐 사무실, 오피스텔, 요 위만 이제 호텔이죠. 여기 일일 그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어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뭐 신라호텔 73년도인가 오픈을 했으니까 거의 한 50년 됐죠. 여기가 60에서 70만 원. 근데 여기는 10평. 여기는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는 한 13평 정도. 우리 57층짜리 우리 빌딩에 3,201호는 16평. 16평이 주력이에요. 자, 우리나라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좋은 호텔로 만들 이 57층짜리 호텔에 4년 뒤 반값 얼마 봐야 될까요? 얼마 봐야 될까요? 100만 원 볼까요?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. 한 80만 원 보자고요. 인플레이션 뭐 다 뭐 해도 80만 원이면은 지금의 뭐 5, 60만 원 가치밖에 안 되지만 80만 원 보자고요. 자, 코로나 이전에 서울 특급 호텔 가동률이 70%가 넘었어요. 코로나 터지고 가장 심했을 때가 40%. 코로나 이전, 지금도 호텔이 다 흑자로, 신라호텔이라든지 다 흑자로 돌아섰어요. 뭐 1,000억, 뭐 연간 뭐 1,600억 흑자를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, 뉴스에서 보니까. 자, 그럼 코로나 이전에 이제 호텔도 최상급 호텔, 아니면 진짜 가성비 7, 8만 원짜리, 아니면 100만 원이 넘는 호텔,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중간에 뭐 2, 30만 원짜리 어중간한 것들은 조금씩 쇠락하고 극과 극이에요. 이제는 시대가 그래요. 자, 70%의 가동률을 코로나 이전 평균 가동률, 서울 특급 호텔의 가동률 한번 보시자고요. 그러면 30일 동안 70%의 가동률로 팔았으니까 21일을 팔았죠. 그러면은 80만 원 한번 보면은 1,680만 원의 소득을 올렸죠. 1,680만 원의 소득을 올렸죠. 이 3,201호에서 운영비 뭐 대충 뭐 40%에서 50%인데 50% 잡자고요. 보수적으로 50% 잡으면은 800만 원, 840만 원은 운영사 뭐 포시즌이 됐든 인터컨티넨탈의 단연들이 가져가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840. 아까 나한테 최소 얼마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? 700만 원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. 근데 이자 부분, 이자 나가는 부분.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는 내 호텔 소유하면서 140만 원에 얼마 안 되지만 소득은 발생을 하지 않을까. 하지만 이 금액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, 다 유동적이에요. 이 70%라는 가동률도 유동적, 80만 원이라는 가격도 유동적, 또 내 대출이자 500 나가는 것도 유동적, 200만 원 내가 현재 받는 소득이란 것도 유동적. 그러면은 이 변수, 이 유동성이 앞으로 4년 후에는 더 좋아질 것인지 예상을 해보면은 저는 가동률은
뭐 70%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. 이 가격은 훨씬 높을 거라고 봐요. 객실당 가격은. 이 이자는 훨씬 더 떨어지리라 봐요. 4년 뒤에는. 내년에 정점을 찍고 후년부터는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, 금리가. 그렇게 봤을 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. 자,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이건 호텔이에요. 최상류층 럭셔리 호텔입니다. 최상류층 럭셔리 호텔을 소유했다는 거, 여러분들 올림픽대로 지나가면서 나 57층짜리 저 호텔 누가 친구가 멋지네 그러면 저거 내 거야. 내가 348명 중에 한 명이야 여기 투자한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죠. 자, 아까 그 운영사 반 떼주고 나오는 게 840만 원인데 여기 플러스 되는 게 있죠. 이 호텔을 소유한 주인 오너로서 여기에 이제 무료 숙박을 할 수 있는,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보통 무료 숙박 30일. 아까 그 80만 원 잡았었죠. 그러면 3824 2,400만 원에 요거가. 두 번째, 호텔의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객실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결혼식이라든지 연회 아니면 뭐 회사들 코로나 풀리면, 지금은 호텔에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9대1이에요 비율이. 옛날에 거의 한 5대5였던 게. 그런데도 가동률이 지금 70%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서울 특급 호텔, 진짜 럭셔리 호텔들은. 이게 5대5가 되면은 70%가 아니라 80에서 90%의 가동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뭐 840만 원이란 연간 내 소득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자, 결혼식, 연애, 세미나 한 소득도 나한테 분배를 해주겠죠. 348명 중에 분배를 해주고, 무료 숙박 30일에 뭐 2,400만 원에 거기에 뭐 이 호텔에서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짐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데 회원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DC를 해줄 거죠.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. 이런 모든 혜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. 내가 뭐 연간 한 소득이 이렇게 많이 안 나더라도 연간 한 5, 6천만 원 내고 다니는 좋은 회원권,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. 소득이 안 나더라도. 소득이 안 나지만 이 땅값이라든지 건물의 자산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내 자산이 주는 걸 막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. 왜냐? 좋은 입지에,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잖아요. 지하철역 바로 옆이고 앞에 7만 평구의 여의도 공원이 내 앞뜰이고 7층 이상에서 보이는 영구조망 한강이 보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투자, 내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, 소득을 많이 올리려면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조그만 꼬마 빌딩 사시면 돼요. 이거는 가격은 몇십 년 지나도 잘 안 올라요. 하지만 월세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은 올라갈 수 있겠죠.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 시내 한강 보이는 가장 좋은 입지의 땅, 여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겁니다. 앞으로도. 처음에 말씀드렸죠, 서두에. 63빌딩을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내가 한 호실을 가지고 있었다. 37년 전에.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뭐 내가 2억에 받아서, 이때는 2억이면 지금 20억 보다도 더 큰 돈이죠. 지금의 가치가 얼마가 됐을까요?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이다. 뭐 여긴 또 여러 가지 세금적인 제약도 없고 전매도 가능하다. 4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게 전매했을 때 이 가치는 얼마가 올라갈까요? 일단 대충의 개요만 여러분들한테, 아직까지 정보가 굉장히 급비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뭐 뷰라든지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다른 것들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.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이게 나한테 돈을 벌어주고 앞으로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나? 내가 348명 중에 한 명으로 여기 내 돈 8억을 투자했을 때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나? 요거에 대해서만 분석해서 2탄, 3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. 정보가 계속 취합되는 대로.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, 이거는 호텔 수익은 운영해서
분배를 한다. 이 건물은 348명 중에 1 내 것이다. 이 정도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여러분들 그래도 이 큰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하셔야 돼요. 저희 Y컴퍼니랑 계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양형 호텔이든지 생수에는 전문가들이에요. 이걸 여러분들이 4년 뒤에 전매를 할 때 Y컴퍼니한테 맡겨야지 자산가들하고 연결해서 어느 정도의 그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2억이든 3억이든 벌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, 근데 지금 사전 이양서를 암암리에 갖고 있는데 348개가 사전 이양서가 이거 배 이상으로 다 들어왔어요. 이게 뭐 실제 개혁으로 이루어질지 저도 모르겠지만, 여러분들 근데 제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취합하기 위해서, 제가 아는 정보는 지금 여기까지예요. 이런 컨셉으로 이 건물 짓는데 348명의 돈, 은행이 뭐 60% 여러분들 대출을 받으시겠지만, 뭐 자산 있으신 분들은 내 돈 다 내고 하겠지만, 이런 컨셉으로 지어지는 여의도 234,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좋은 땅에,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 뭐 초고층 빌딩들이 이제 여의도 공원 앞에 가장 여의도에서 비싼 땅이에요. 여기가 이 뒤에 삼부라든지 시범단지가 뭐 197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니까 재개발 되겠죠. 그러면 여기는 고도제는 없기 때문에 뭐 40층에서 60층짜리 쭉쭉 올라갑니다. 이 아파트 가격 나중에 얼마 할까요? 못해도 60억에서 70억. 물론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데는 100억 가겠죠. 60억에서 70억 갑니다. 내가 여기 20억, 내 돈 8억, 은행에서 10억 들어서 8억 줬다. 여기 가격은 얼마랄까요? 여기는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30년 후에 내가 이 건물에 투자를 해서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지,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내가 63빌딩에 투자를 했다면, 이 좋은 입지에 이 호텔에 분양을 하는 것은 최초입니다. 서울 시내에서 최초입니다. 지금 양양이라든지 속초 이런 데들도 뭐 19평 순몇짜리가 뭐 12억에서 13억 이상 해요. 근데 이 16평짜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해진 게 없어 말씀, 내 돈 8억 태운다? 어느 게 비싸 보입니까, 여러분? 양양이 비싸 보입니까? 여의도 공원 한강 조망할 수 있는 여기가 비싸 보입니까? 판단해보세요.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고 뭔지 판단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30년 후에는 정말 투자 잘했다 하는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. 윗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 Y컴퍼니 전문 상담사 그리고 저와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시죠. 일단은 사전 이양서 넣으세요.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요. 대충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. 뭐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